내가 사업을 해서 커지잖아요. 그러면 좋은 건 자기가 다 가져가요.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정식적인 학계 용어는 아닙니다.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군에 들어갑니다. 저는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가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.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면 그 사람의 문제를 자꾸 해결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.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다리, 그것은 바로 하나는 선택이고요, 하나는 책임입니다. 일단은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인간은 늑대인가 양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사실 인간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다 공존하거든요. 사실 양이라고 하면요, 정말 그런 부분도 있죠. 인간 중에서는 테레사 수녀라든지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유관순 열사라든지 정말 훌륭하신 그런 양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근데 또 살펴보면 히틀러라든지 스탈린과 같은 굉장히 사악하고 늑대 같은 인물들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인간은 늑대인가 양인가 하면서 공존된다. 그 두 가지가 우리는 다 공존하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그중에 유독 그림자가 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많지는 않아요. 그러나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.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본다면 요즘에 컨텐츠에서도 많이 나온 사람들이겠지만 정말 위험한 관계죠. 나르시시스트입니다.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면에서는 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과 동업을 하든지 그 사람과 친구 관계를 맺든지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존재합니다. 이 사람이 사실 내가 이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아무튼 좋지 않은데 왜 이 사람하고 동업하고 친구가 되고 그럴까요? 사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사람에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. 내가 되게 성공했어.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야. 나만 일단 믿고 따라오면 다 될걸?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서 마치 우리가 헨젤과 그레텔이 과자로 덮인 그 집을 찾아가듯이 그 안에는 사악한 마녀가 살고 있잖아요. 그렇듯이 그 사람에게 좀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. 문제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요, 사실 그 과자가 처음에는 먹을 것으로 가득한데 아니 사실 그 집이 그렇게 먹을 게 풍족하면 아이들은 왜 잡아먹겠어요. 그 안에는 굉장히 허약하고 사악한 요소들이 좀 많이 숨어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과 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나한테 좋은 것을 주지 않고요, 좋은 거를 줄게 이렇게 유혹은 하지만 들어오면은 나가는 문은 없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합니다. 나를 그냥 병풍시켜놓고 내가 사업을 해서 커지잖아요. 그러면 좋은 건 자기가 다 가져가요. 진짜 뻔뻔할 정도로. 이게 너무 심할 정도로 다 가져가고, 아니면 내가 막 어떻게 이 사람하고 명확하게 한다고 해도요, 그것들을 좀 뒤에서 이렇게 가져가고,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통해서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, 이러한 인간관계에 굉장한 좀 부정적인 역동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. 그리고 이러한 착취가 정서적 착취가 훨씬 더 유독 높은데,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, 내가 동무대여야 되니까, 사실 우리가 무대를 보면 이 조명이 그 사람한테만 딱 받아지면 나머지는 다 그림자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만 조명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병풍이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뭔가 초라해지는 것 같고,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, 내가 되게 불행해지기도 하고요. 이러한 마음이 자꾸 들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참말 우리 사회가 정말 아픈 거는, 그게 친구 관계만 있으면 좀 손절도 해보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부모인 경우들도 많아요. 그러면 진짜 힘든 거예요.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. 야, 아빠는 걸어다니면서 혼자서 돈 벌면서 대학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명무대 나와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대단하지? 근데 너는 왜 그러니? 너는 왜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게으르니? 너는 왜 그러는 거니? 뭐가 문제야? 이게요, 좀 심한 거예요. 자기를 얘기할 때는 거의 막 너무나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 갔다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굉장히 모멸감에 조금 휩싸여 있는 그런 눈빛을 보내는 거죠. 그럼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은요, 아빠는 너무 훌륭한 사람 같고 대단한 사람 같은데 나는 거의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는다는 거예요. 마치 흡혈귀가 피를 좀 빨아먹듯이. 우리가 드라큘라가 굉장히 현혹을 하잖아요. 그 왜 현혹할까요? 그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사실 현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. 들어오면 내 존재는 자꾸 취약해지고 내 자기에는 자꾸 쪽쪽 빨리게 되는 그런 요소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.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두 번째는 소시오패스입니다. 사실 요즘에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,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정식적인 학계 용어는 아닙니다. 둘 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군에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성격장애는 A군, B군, C군이라는 게 있는데, B군이 있는데 그 B군 안에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있고요, 또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그 군이 있는데 그 안에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근데 저는요, 현상적으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.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던데, 저는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가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.
왜냐하면 사실 사이코패스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문제를 자꾸 일으키거든요. 뭔가 충동적이라든지 누굴 때려서 어디를 갔다 왔다든지 뭔가 문제가 돼서 사회 구성원으로 잘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.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무섭게 보여서 그렇지 사실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많지 않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 막 그런 사람이 많다. 확률이 되게 적을 수 있어요. 그러나 소시오패스는 그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. 인상이 이렇게 험악하지 않아요. 그 사람은 활짝 웃기도 하고요. 전혀 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하고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은 얼굴이거든요. 생글생글 웃기도 하고 사회적인 어떤 관계도 잘 맺습니다.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하고 동업을 했다가 굉장히 피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사실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는 굉장히 깊은 공통점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어디까지나 나르시시스트는 실질적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주가 정서적인 착취예요. 근데 소시오패스는 정서적 착취보다는 실질적인 착취입니다. 그러니까 돈을 자꾸 잃는다든지 그 사람에게 내 시간과 뭔가 나에게 어떤 누적된 피해들이 임하게 되는 거죠. 부탁을 할 때는 우리가 좀 주제주제 하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. 뭐 거의 연락도 안 했는데 뭐 몇 년 만에 전화가 와요. 그럼 잘 지내지? 막 그러면서 갑자기 연락을 합니다. 그래서 잘 지내지. 옛날 동창이에요. 이름도 가물가물해요. 근데 막 연락을 하면서 나 이것도 좀 해주고 이것도 좀 해주고 이것도 좀 해주면 안 되니? 내가 은행 다니는데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A, B, C를 막 다 부탁해요. 그러면 내가 이 중에 하나도 못 들어주기 힘들단 말이에요. 하나 정도는 내가 해주게 된단 말이에요. 거기서 고리가 걸리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여러 개를 같이 얘기해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링크를 딱 맺어버리고 고리를 맺어서 어떤 면에서는 관계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상당수 존재한다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사람과 대학원을 같이 다닌다든지 회사 동료라든지 그러면 자꾸 내 거를 이렇게 훔쳐간 다음에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걸 갖고 나를 막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이득이 더 목적이에요. 승진, 이득, 내 것 찾아가는 거. 그러니까 극단적인 좀 이기주의자들이어서 야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아니 이게 일단 밥 먹고 얘기하자. 밥 먹고 내 걸 다 가져간 거예요. 훔쳐간 거예요.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밥 먹재요. 밥 먹으면서 뭘 하고 얘기하려고 그러지? 그럼 밥 먹으면서 딴 얘기해요. 그리고 나갈 때 계산합니다. 그리고 나중에 내가 와서 왜 그런 말이 하나도 없었냐 이러면은 왜? 아니 뭐가 문제야? 아니 너 내가 안 끌어줬으면 그거 못했어 너. 이 사람이 뭔가 끌어줬나 나를? 뭐가 있나? 내가 모르는? 야, 내가 너 뽑은 거야. 이 사람이 인사 담당자인가? 약간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고 그런 거짓말들? 왜? 아니 내가 밥 사줬잖아. 밥 한 끼 사준다고 해서 그 모든 노력을 우리가 다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뭔가 그걸로 다 된 것 같은 어떤 면에서 자신의 성찰 능력이 없고 좀 사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공감 능력, 조망 수용 능력이라는 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거거든요. 그런 게 거의 없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나의 어떤 누적된 손해들, 피해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상당수 존재한다.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들이에요. 사실 이거는 사람은 다 의존적인 토대가 있고 인간관계는 이타성을 갖고 사람을 서로 어떤 면에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.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자꾸 해결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. 내가 대신 뭘 써주기도 하고요.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막 뭔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내가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요.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나한테만 뭔가 가면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으니까 나한테 더 부착되죠. 심지어 내 삶이 막 굉장히 혼란스럽게 시작을 하고요. 그 사람의 어떤 면에서는 토대가 처음엔 돕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됐는데도 막 짜증감이 막 올려오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누구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. 자식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자식들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해요. 내가 열심히 미분적분 풀어가지고 이걸 USB로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아이한테 전송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. 우리 아이가 친구한테 막 소외감을 겪어요. 야, 너 얘랑 꼭 놀아. 그 안 놀았다가 너 아저씨한테 혼난다.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놀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 한계가 있어요. 그것도. 우리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을 당했어요. 그 사람을 막 다시 불러가지고 감히 우리 아이를 이 말이 되냐.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. 이런다고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 아이가 취업에서 실패해서 펑펑 울기 시작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무엇밖에 없을까요? 같이 우두편에 앉아서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같이 머무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, 우리가 확보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.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가진 거 응원합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자세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요, 조금씩 도울 수는 있겠죠. 조금씩 들어줄 수도 있을 거고요.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다리, 그것은 바로 하나는 선택이고요, 하나는 책임입니다. 그것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하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자신의 작은 문제를 스스로 선택해보고
스스로 책임져 볼 수 있는 요소를 여러분이 구축해 주는 거. 야, 이거 지금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.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이 덥석 가져가서 여러분이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얘기해 주는 거. 조금은 서운할 수 있어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를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. 내가 지금 여자친구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? 네가 결정 좀 해줘. 내가 결정해 줬다가는 결혼해서 문제가 생기면 나를 원망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. 이런 토대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나의 결혼의 문제도 내가 참 쉽지 않은데 그 사람의 결혼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결정해 줄 수 있겠어요? 충분히 들어줄 수는 있겠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, 네가 결정해봐. 내가 결정해 주고 싶지만 내가 결정하기 좀 힘들어.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.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에서는 좀 구축해 주는 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이제 사회에서 손절이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. 손절이 모르는 사람이면 이제 손절이 되는데 그게 손절을 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예를 들어서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. 이러면 막 왜? 뭐가 문제인데 왜? 어떤 일인데? 그러면서 오히려 더 전화가 더 오고 문자가 더 옵니다. 그래서 손절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내 삶에 더 혼돈의 세계가 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트 같은 경우는 최대한 거리를 많이 두시는 거고 좀 의존적인 사람들은 약간 이 사람에게 거리를 어느 정도 둬서 스스로 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. 그러니까 관계는 이 거리를 조금 멀게도 하시고 조금 가깝게도 하시고 요거를 유연하게 여러분이 해보는 연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막 자꾸 연락을 해서 나를 착취하려고 하는 나한테 또 뭔가 아무튼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아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해요. 그럼 붙들고 앉아서 싸워봐야 그거를 갖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. 내가 뭔가 아무튼 너무 좀 심하구나.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죠. 근데 성격장애 군들은 그러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거리를 더 보시는 겁니다. 예를 들자면 10번 전화가 오시면 9번 받으세요. 개인톡으로 연락이 오시면 단체톡으로 좀 답장해 보시는 겁니다. 전화가 오시면 문자로 응답을 하시는 거고요. 문자가 오시면 전화로 여러분 얘기를 해보시는 겁니다. 약간씩 어깃장을 두는 거죠. 아까 왜 연락이 안 됐어? 그냥 좀 바빴어. 이렇게 표현을 보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너무 그걸 손절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시기보다는 서서히 눈치 안 채게 서서히 조금씩 멀어져 가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.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여러분 인간관계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아요. 사건, 사고들을 잘 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, 뉴스들을 보면 다 거의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? 사실 뭐 큰 사회적 재난이 아닌 이상은 인간관계 사건, 사고가 되게 많고 공포영화 중에 제일 무서운 건 인간이잖아요. 사실 인간은 가장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인간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.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뭐 보물섬이라는 소설을 보면 막 보물섬을 찾잖아요. 그래서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고 뭐 바다 밑을 내려가는데 뭐가 있고 근데 그거는 동화나 환상이고요. 사실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기회는 다 인간관계에서입니다.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거 없고요. 우리가 무슨 심해를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. 누가 모르는 무인도로 가는 거 아닙니다.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 인생을 여러분이 되짚어 보면서 나한테 큰 용기를 줬던 사람, 나한테 엄청난 기회를 줬던 사람들, 그거요 다 인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요즘에 AI가 막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다 AI 시대다. 큰일 났다. 근데 그것도 오해일 수 있어요. AI는 어디까지나 생산을 하는 존재죠. 생산. 잠도 안 자고 생산을 한다는 얘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소비하잖아요.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인간이 있는 겁니다. AI가 소비자로서 막 나도 소비자를 인정해달라. 나도 욕망이 있다. 그런 순간 이제 그건 AI라기보다는 하나의 또 인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여러분들이 어떤 토대에서 AI를 전체로 구축하는 것도 인간이고요. 그 생산자를 전체로 관리하는 사람이 인간이고 또 소비자의 원형이 인간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주권은 인간한 게 있다.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빌 게이츠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이에서 조금 좋은 인간관계, 여러분에게 숨통이 트이게 만드는 인간관계, 여러분들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인간관계, 상호적으로 좋은 인간관계, 저는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첫 번째는 일치형의 사람들, 속마음과 겉모습이 대략 일치하시는 분들, 좀 진실한 사람들, 막 굉장히 막 뻐기고 나를 막 자랑하시는 분들, 그런 게 아니에요. 또 어떤 면에서 자기 할 말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. 예를 들자면 약간의 이 사람이 조금 세게 얘기하긴 해요. 그렇지만 나한테 얘기는 할 말을 해주는 겁니다. 야,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. 야,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 영희한테 그거 되게 상처 주는 얘기야. 너 그런 얘기한 거 빨리 가 사과해.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. 그 친구의 말을 내가 오해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친구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, 나를 상처 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아끼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까다롭고 뭐 이렇게 지적을 해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래 두고 보면 마치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 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일 수 있죠.
다 괜찮아, 다 괜찮아. 이것도 꼭 좋은 사람이지 않을 수 있고요. 어떤 면에서 속마음을 조금 내가 솔직하게 또 유연하게 말해볼 수 있는 사람.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, 속이 좀 투명해서 그 사람의 속이 좀 보이는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기본 토대가 좀 긍정적인 사람. 이거는 낙관적인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냥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라고 하는 사람하고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, 아니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? 긍정적인 말만 하고 살아. 이거는 저는 진정으로 긍정적인 걸까? 사실 의문이 있어요. 그게 아니라, 그런 회피적인 게 아니라,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업황이 어려워요.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. 그러면 야,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. 이것도 좋은 거 아니고요. 왜 그랬어요? 왜 그랬어요? 제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. 김대리가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.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좀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. 그럼 뭐예요?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충분하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지금 좋은 비전을 갖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토대를 가보니까 영업 이익률도 너무 떨어지고 업황도 좀 안 좋아져서 좀 이런 어려움이 있다. 이런 솔직함을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나서 그걸 갖고 탓을 하거나 괜찮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해결 방안을 같이 토의할 수 있는 사람이죠.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? 우리가 혹시 좀 나아지려고 하는데 조금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? 이런 걸 얘기해 보는 거죠. 우리가 완전 망했어요. 이것도 좋은 건 아니고요. 완전 좋아질 거다. 이것도 좋은 건 아니죠. A라고 하는 곳에서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고 업황은 안 좋았지만 이거를 접을 건 또 아닌 게, 이게 약간 사이클이 또 있어서 약간 봄까지 좀 가보면 또 좋아지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. 그러니까 야, 너 그거 했다가는 그냥 망해 너. 그럼 하지 마. 이렇게 붙드는 사람도 꼭 좋은 사람은 아닐 수 있고요. 또 어떤 면에서는 다 좋아, 다 잘 돼. 이런 부분들도 좀 안 좋을 수 있고요.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, 이걸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충분하게 얘기하는 토대, 위험 요인은 뭐가 있는지, 어려운 것은 무엇이 있는지도 얘기해 볼 수 있고, 거기서 오히려 방향성, 도전할 수 있는 요소,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 있는지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, 그것이 저는 진정한 긍정적인 사람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. 세 번째는, 저는 좋은 인간관계라는 건 주관적 요소가 크다고 생각합니다. 기본적으로 나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. 여러분이 여러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.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원숙하고 괜찮은 사람이어도요, 나는 되게 화가 나요. 왜냐면 그 사람한테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. 나는 뭔가 이 사람의 변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나한테 기본적으로 호감 있는 사람인지를 항상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. 어떻게 그걸 아냐? 사실요, 사람이 다 티가 나요. 여러분, 사랑에 빠지면 다 티가 나지 않아요? 예를 들어서 내 약속을 자꾸 늦는다. 호감 있는 사람일까요? 이 사람은 MBTI의 P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거다. P가 아무리 높아도요, 굉장히 호감 있는 자신의 이상형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분도 1시간 전부터 일찍 나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러니까 내 약속을 계속 늦는다는 건 호감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 수 있겠죠. 또 내가 뭔가 문자를 보내고 하는데 거의 답장도 별로 없어요. 나한테 호감이 많이 없을 수 있겠죠. 반대를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큼 호감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걸 가르쳐달라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여러분, 호감 있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간에 우리가 표정이 어떻게 되나요? 예를 들어서 저는 갈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저는 갈비를 보면요,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막 올라갑니다. 좋아가지고. 여러분, 호감 있는 사람은요, 여러분을 보고 웃어요. 활짝 웃습니다. 환대가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. 친구라는 건 판사가 아니에요. 친구와 지인의 차이가 뭐냐면, 친구는 일단 기본적인 세트가 내 편이라는 겁니다.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얘기예요. 나를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.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호기심 있는 사람. 내가 뭔 얘기를 하면은 왜 무슨 일인데 제가 책을 한 서점에서 본 적이 있는데, 직접 읽은 책은 아닌데 오프라 윈프리가 공저로 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.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? 라는 책이 있었어요.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공감적이지 않아요? 나 되게 화났어. 나 되게 열받았어. 화났어. 진짜 내가 회사 사람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니까. 너 많이 힘들구나. 너무 힘들 수 있지. 이제 우리 뭐 먹으러 갈까? 이러면 밥 먹으면서 얘는 도대체 밥 먹으려고 나를 부른 건지, 아니 도대체 얘는 뭐지? 되게 서운할 수 있어요. 내가 챗 GPT처럼 막 해결책을 가르쳐준다고 하고서, 야, 너 마음 챙김 알지? 야, 일단은 심호흡을 4초를 이제 들이쉬고 6초를 내셔. 이건 챗 GPT가 가능한 거고요. 그렇죠? 뭐라고 하면 될까요? 왜? 무슨 일이야? 왜? 어떤 일인데?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이 상당히 공감적일 수 있다는 거죠.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?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? 라고 물어봐 줄 수 있는 사람들. 호기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나한테 호감이 있는 두 가지의 단서, 하나는 나를 보고 활짝 웃는 사람,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.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호기심이 생긴다. 호감 있는 사람에게는 호기심이 발동한다는 원칙을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리해 볼까요? 지금 일치형의 사람.
속과 겉이 좀 투명하게 어느 정도는 대략 보이는 사람. 두 번째는 좀 긍정적인 사람, 진정한 긍정적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, 어두움에도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. 어두우니까 우리 다 끝났다.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도 무엇인가의 빛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. 세 번째는 나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